우리 삶 속에 당연하게 함께하는 태양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태양이 보내주는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어 죽게 되고 우리는 순식간에 얼어 죽게 되겠죠. 이렇게 태양은 우리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태양은 어떻게 쉬지 않고 열을 낼 수 있을까요? 태양 씨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 원자는 빠르게 움직이다가 다른 수소와 충분히 가까워지면 약한 핵력이라는 힘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질량수가 2인 중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중수소와 다른 수소가 강한 핵력으로 인해 합쳐져 중성자가 1개 부족한 헬륨이 되고, 여기에 중성자가 1개 부족한 헬륨이 강한 핵력으로 하나 더 결합하게 되면 비로소 헬륨이 만들어지고 다시 수소 2개가 생성되어 처음부터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자들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것이 태양의 빛과 열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의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핵융합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태양은 그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인지 우선 고전력학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볼츠만 씨,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가 만든 볼츠만 분포를 이용해서 특정 온도에서 기체가 어떤 속력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모든 기체 분자 각각은 다른 속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프를 보시면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른 분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3차원 확률 분포를 X 요소에 대한 1차원 확률 분포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1이 되는 경계 조건을 사용해서 이 속력에 따른 확률 밀도 함수의 개수 K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K 값을 대입한 확률 분포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원의 이 식을 다시 3차원으로 확장해서 x, y, z 세 변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속도 공간으로 변환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에너지 보존 법칙과 입자의 평균 속도를 사용해서 약한 핵력이 작용하기까지 두 핵이 접근하기 위한 온도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실제 태양의 온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온도가 나오네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그렇군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전력학의 한계인 것 같네요. 태양 씨, 혹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양자역학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V라는 유한한 포텐셜이 있을 때 입자는 이 장벽을 일정 확률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서 구간을 나누어야 하는데요. 장벽 밖과 장벽 내부, 장벽의 오른쪽을 식을 나누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장벽 내부에서는 이 항이 V-2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장벽 오른쪽에서는 한 번 건너간 입자가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때를 상정하므로 하나의 텀만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식들을 연립하고 두 핵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반발력으로 인해 포텐셜 장벽이 점점 커진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터널링 확률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슈레딩거 방정식의 개수만으로 비교해 볼 때 장벽 왼쪽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입자의 파동함수 개수는 A라고 볼 수 있고, 장벽을 넘은 입자의 개수는 F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동함수를 제곱할 때 확률이 도출되므로 이 확률은 A제곱분의 F제곱이 됩니다. 또한 구간별로 정의되었지만 이 파동함수들은 모두 연속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 상황을
핵융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핵의 전하로 인해 포텐셜 에너지는 쿨롱 포텐셜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고 R 값이 적분 구간인 B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0으로 ENSS 근사를 적용했을 때 터널링 확률 T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물론 아직까진 1차원 중돌로 가정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를 확장하면 3차원에서의 핵융합 단면적이 도출됩니다. 이러한 이에 따른 단면적 함수의 양상은 증가하다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즉, 이가 커지면 단면적은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아, 그럼 이 결론을 이용해서 식을 다시 쓸 수 있겠네요. 단면적을 알고 있을 때 단위 부피 및 시간당 핵융합이 일어나는 횟수를 계산하고 이를 앞서서 구했던 핵융합 단면적과 제가 만든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항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일러 전개를 하면 이런 복잡한 꼴의 결론이 나오네요. 이 식대로라면 태양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부피, 시간당 적정 횟수를 안다면 태양에서 핵융합이 이루어지는 온도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자역학의 터널링 효과를 고려할 때 비로소 태양 정도의 온도로도 충분히 핵융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양자 터널링 현상을 이용해서 핵융합이 확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고전역학과는 매우 다른 계산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핵융합 확률이 증가한다는 면인데요.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T에 따라 그래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핵융합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고전역학과 유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삶의 절반을 비춰주는 태양에도 양자역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알아두면 쓸모있는 양자역학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